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3년 차, 뭣도 잘 모르는 그런 유부녀입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 감이 오지 않아요. 제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제 등본에도 배우자라는 란이 생겼다라는 것도 말이죠. 이렇게 감이 오지 않는 이유는 결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결혼이라는 것을 했고, 그리고 줄줄이 시댁에서 일들이 터졌기에 신혼생활이라는 것을 느낄 새도 없이 지나버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댁 일뿐만 아니라 제 일도 남편 일도 바쁘긴 했었거든요. 우선 저희 부부 사이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잘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워낙에 둘 다 좋아하기에 만족 그 자체죠. 어쩌면 후다닥 지났다기보다는 부부 생활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다 보니 아직 감이 안 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줄 수도 있겠네요. 여전히 저희 부부는 연애할 때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고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제게 시집살이를 시킨다든지 옛날 분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지독하리만큼 매웠던 것이 시어머니 시집살이였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저를 너무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비교였습니다. 저는 지금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상급 고객들을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아침 등교 시간에 옷을 고르지 못해서 맨날 지각하는 그런 여자아이였었습니다. 만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옷을 입은 날엔 거북이가 되곤 했죠. 과장이 아니라 너무 입기 싫은 엄마가 골라준 옷을 입고 10분 거린 학교를 1시간에 걸쳐 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뛰쳐나온 엄마에게 걸려서 호되게 맞기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그에 반해 우리 언니는 우등생 그 자체였어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할 정도로 언니는 매사 앞섰고 나아갔고 남들보다 10발짝 아니 한 100발자국 정도 앞서 뛰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공부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한 만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에 입학을 했고 지금은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니와 함께 크면서 한 번도 언니를 질투해 보거나 부러워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신기하게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왜 저러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하나도 틀리지가 않지? 엄마 아빠가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알아서 공부를 하지? 정말 신기하기만 했었죠. 저와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초등 고학년 되었을 때 알았고 언니가 나아가는 길을 보면서 저는 신기해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만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니한테 자격지심 따위 같은 것을 안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부모님의 교육관이셨어요. 비교 자체를 하지 않으셨고 너는 이걸 참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만 해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안 돼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었고 걱정스럽다, 염려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멋만 부리고 꾸미기만 하는 제가 걱정이 되었을지 몰라도 입 밖으로는 단 한 번도 제게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는 분들이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길을 잘 가고 있고 의사 안 부럽게 돈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비교를 당합니다. 아, 어이없게 바로 시어머니에게 말이죠. 아마 주변에 병원에 지인 한 명 있는 분들이라면 제 경험담이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결혼하자마자 일어난 시댁의 큰 일이라는 게 바로 병원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먼 친척, 관계가 좀 복잡하긴 했는데 갑자기 다치셔서 서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더군요. 바로 제게 연락이 왔고 저는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결국 그 먼 친척이라는 분은 언니의 환자가 되었었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사실 의사라고 해서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아주 간단한 수술에서도 일은 잘못될 수 있는 것이고
가망이 없는 위험한 수술인데도 기적적으로 잘 되는 경우들도 있는 법이죠. 만약 식구들이 아니라면 부담이 없겠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모든 당신의 친척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까지 언니의 환자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뭐 조금만 일이 났다 싶으면 우리 집 주치의가 있다고 하면서 언니에게 연락을 하기를 바라셨는데 언니 입장에서 사돈 어른이니까 거절하기도 힘들고 자신의 실력을 믿긴 하지만 아마 엄청 부담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에게 진료를 보시다가 하루 만에 사망한 시어머니 지인분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식겁을 했었어요.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오시긴 했는데 언니한테 혹시나 피해가 가는 건 아닐까 하고요. 게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 게 명확한데 꼭 죄를 지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은 잘 넘어가긴 했는데 그 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었죠. 환자를 보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언니의 환자가 되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부탁은 이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언니는 아니지만 제가 좀 부담이 많이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전에도 하셨던 언니와의 저의 비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니 공부할 때 너도 좀 하지 그랬니? 언니 전교 1등 할 때 나도 1등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 언니가 대학 갔을 때 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기 위해 꼭 저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 안 들디? 어쩜 사람이 그렇게 친절해? 내가 살면서 그렇게 친절한 의사 처음 봤다. 찬바람 쌩쌩 부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얼굴을 볼 때마다 쌩글쌩글하고 설명도 어쩜 그렇게 잘해주는지. 만일 내가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네 언니한테 집어주고 싶어. 얼른 데려가라고. 네가 네 언니처럼 의사가 되었으면 서로 부담 가질 일 없었던 거잖니?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왜 언니만큼 잘하지 못해서 아쉬운 소리를 내가 듣게 하니? 언니가 좋은 사람인 건 저도 압니다. 저도 우리 언니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제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언니와 한 번도 비교되어 보지도 않았었고요. 다른 말들은 항상 하셨던 말들이니 그렇다 친다 해도 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라뇨? 저 말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 조심하고 며느리 감정 배려해준 시어머니들도 많다고 하는데 왜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거냐고, 그로 인해 왜 며느리의 감정을 상하게끔 하시냐고 되물었습니다. 저 일로 시어머니와 저는 좀 대면대면해지긴 했어요. 아예 말을 안 하거나 안 보거나 하는 건 아니었는데 서로 눈치 보는 그런 사이 있잖아요. 저 일로 대화를 나눠본 적 없고 사과를 받거나 사과를 하거나 한다는 그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일이 하나 더 터지게 되었죠. 왜 시어머니 주변에 아픈 사람들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시어머니의 동생 일이었습니다. 시외삼촌. 그분이 출장을 가셨다가 길거리에 넘어지셨는데 대퇴부를 크게 다치셨답니다. 아작이 나버렸대요. 수술은 잘 되었는데 이것 또한 언니에게 말을 해줘라 라는 부탁에 좀 황당해하긴 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을 옮기는 것은 더 위험하다 판단되어서 넘어진 곳의 근처 종병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오랫동안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거기까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였는데 며칠 전 시어머니가 제게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는 명절에 오지 말랍니다. 이번 명절 대체 공휴일까지 생기는 바람에 긴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런 명절에 오지 말고 다른 걸 하랍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혼자 계실 시외삼촌 걱정이 되니 저보고 시외삼촌 병원 옮겨서 요양하고 있는 그 병원 가서 병 수발을 좀 하라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데 다른 식구들을 맞이해야 하니 저보고 좀 가 있으라고요. 그리고 말하기도 얼마나 좋냐고. 의사 언니 둬서 반 의사나 다름이 없다. 가뜩이나 언니 병원서 수술 안 해줘서 다른 가족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거 미안해서 우리 며느리가 병수발을 자처했다 하면 제 이미지도 언니 이미지도 올라갈 테니 그리하라는 겁니다. 제가 해결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로 너무 미안하지만 시어머니가 미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감정도 너무 격해 있었고 이러다간 아예 절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니네 엄마 미쳤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으니 그래, 네 엄마니까 네가 해결해라 라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을 했죠. 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말을 하긴 했어요. 어이도 없었고 진짜 그땐 이상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가 너무 감정을 섞어서 말을 하는 바람에 남편을 결국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외삼촌 퇴원하셨습니다. 이혼하시고 아무도 없으세요. 자식도 없으시고 만나는 여성분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병수발을 들어줄 정도는 아닌 듯합니다. 홀로 계시면 안 되고 병수발 해줄 분이 꼭 필요했기에 시외삼촌 어머니 댁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에 정확한 워딩은 모르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은 자기가 챙기는 거라고요. 자신은 며느리들이 왜 니네 엄마 하면서 니네 엄마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할 때 진짜 저 여자들 싸가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엄마의 행동을 보니 그런 말 들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리 말을 했다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촌을 모시고 왔으니 병수발 잘 해주고 그리고 이번 명절엔 처가만 갈 테니 그리 알라고 했다고 하네요.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와 말도 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랑 말 섞지 않으려 하겠죠? 그런데 아들이다 보니 그리 행동을 했는데도 심하게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아들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지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저한테 너무 많은 실수를 하셨어요. 그동안 그냥 들어드렸는데 이제는 그만 들어드리려고요. 그러니 어디 아픈 사람 생겨도 절대 저나 우리 언니한테 연락하지 말아요. 어머니는 너무 부담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